네, 이번 영상은 참치백과사전 네 번째 이야기로 참다랑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참다랑어 머리고요.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콧살입니다. 이 콧살 같은 경우에는 그 참치 껍질 중에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부위죠. 날것으로 먹는다고 해도 좀 질기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그렇게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죠. 참다랑어 머리에서 나온 볼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육색이 정말 붉습니다. 이쪽에 그 지방질도 있긴 한데 힘줄들이 이렇게 조금 촘촘히 박혀 있는 편입니다. 직접 먹어보면 그렇게 질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참다랑어 머리 아가미살입니다. 이 아가미살은 안쪽에 박혀 있는 살이죠. 보시는 것처럼 힘줄 분포량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은 좀 많이 담백한 편이고요. 참다랑어 눈살인데요. 그 참다랑어 눈을 파내고 나면 그 안쪽에 있는 살입니다. 눈 뒤에 있어서 그런 살인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지방질도 있고요. 맛은 상당히 좀 부드럽고요. 조금 진한 그런 맛입니다. 참다랑어 머리 꼭지살이죠. 어떤 분들은 정수리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맛이 좀 진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자, 다음은 참다랑어 울대인데요. 울대는 어디냐면 여기 아감이 있으면 아감이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울대라고 하죠. 이 울대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한데 굵은 힘줄이 많아서 좀 씹으면 힘줄이 정말 씹힐 정도로 식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치집 가면 최대한 힘줄이 씹히지 않게 하려고 살짝 얼려서 손님한테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울 때 껍질 벗기기 전이고요. 이쪽이 껍질을 다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굵은 힘줄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사용하기 조금 어렵겠죠. 울대에서 뼈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이렇게 굵은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반대편인데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힘줄이 크게 지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참다랑어 울대인데요. 완전 해동한 상태입니다. 완전 해동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힘줄이 지나간 게 많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완전 해동해서 먹어봤는데 맛은 있는데 힘줄 때문에 좀 먹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참다랑어 가마입니다. 자, 부위는 지금 여기 아가미 바로 뒤쪽이죠. 참다랑어의 모든 부위 중에 마블링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도 하고요. 뼈를 제거한 후에 육질을 중량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뱃살 다음으로 고가인 부위이기도 하죠. 지방이 풍부해서 약간 고소한 맛을 내지만 느끼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 부분을 보면은요, 참다랑어 육색이 분홍색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좀 하얗죠. 그만큼 지방이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다랑어 가마살인데요. 뼈와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해동한 후에 숙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회로 바로 썰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이 엄청나게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참다랑어 뱃살인데요. 참다랑어는 모든 어종의 생선을 막론하고 가장 고가인 어종. 그렇죠? 다른 다랑어와도 몇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거기서도 참다랑어 뱃살은 타 부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고가이기도 하죠. 현존하는 어류 중에 가장 고가하고 가장 비싼 부위입니다. 흔히 꽃등심에도 비유가 되기도 하죠. 육질은 상당히 부드러워서 입안에 열기만으로도 이제 녹아내려버린다고 하죠. 보통 뱃살을 지방 함유량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번 도로, 2번 도로 해서 6번 도로 이렇게까지 나누고 있죠. 뱃살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마 뒤쪽에서 시작해서 항문 바로 앞까지죠. 이 부분을 6분도로 나눠서요. 가마 바로 뒤부터 1번, 그리고 항문 앞이 6번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1번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마 바로 뒤쪽이죠. 이 뱃살은 지방 함량에 따라서 1번 도로, 2번 도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가인 거지 꼭 그렇다고 해서 1번 도로가 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지방질을 느끼는 그 맛의 기준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1번 도로가 가장 맛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흔히들 여기를 이제 배꼽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지방 함량이 낮아지는 거겠죠. 이쪽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고 이쪽이 지방 함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쪽을 배꼽살이라고 합니다. 꼭 이쪽 부분이 배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맨 끝에 살이죠. 지금 뱃살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지방질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뱃살을 감싸고 있던 지방층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 부위,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완전한 다 지방이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그 지방이 적은 그 아카미죠, 속살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파를 함께 다져서 일반 음식점에서 내기도로 막기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벽곱살을 이렇게 회로 완성해 놓은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 일본도료의 윗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꼽 가까이 있을수록 지방이 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블링 분포가 좀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일본도료의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이랑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육질이죠. 자, 이 사진은 배꼽살 바로 위쪽 부위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지방질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뱃살 맨 끝에 쪽에는 그 지방질이 별로 없었죠. 다음은 참다랑어 등살인데요. 부위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어디 부위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등살인데도 불구하고 새도로라고 부릅니다. 도로는 뱃살인데 여기 윗새자를 써서 위에 있는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뱃살 다음으로 지방이 많아서 등도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쪽 부위가 지방이 조금 함유되어 있는 편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방이 없죠. 조금 전에 보신 등살에 지방질이 많은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방질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 사진은 등 부위 지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지짐이라는 거는 생선을 바다에서 잡자마자 초저온 냉동에 바로 급냉을 시키죠. 그 상태에서 계속 보관을 하다가 이제 음식점에서 사용하려고 이 참치를 해동을 해보면 다시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층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들이 찌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좋지 않은 참치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좋은 물건을 구매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생선은 등살회고요. 이 등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게 붉은색을 띠진 않죠. 자, 이번에는 참다랑어 속살인데요. 참다랑어 속살을 보통 적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위는 보시면 지금 이쪽 사진을 보시면 어느 부위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속살이 붉다라는 의미로 아카미로 부르는데 참다랑어 경우에는 보통 적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방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또 맛 또한 또 담백하죠. 그런데 이 축양의 경우에는 그 지방질 분포가 많아서 그 정치망이나 참다랑어보다는 지방질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참다랑어 속살, 그러니까 적신이죠. 상당히 붉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요, 적신을 이렇게 회로 완성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육질은 상당히 붉은 편인데 지방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다랑어 원어의 모습이고요. 영명으로는 블리핀 투나고요, 일명으로는 혼마구라고 합니다. 이 참치란 말은 강원도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 참대랭이, 다랭이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요. 이 다랑어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농어목 고등어가죠. 보통은 평균 6, 70km 정도 속도인데 이제 유업을 느끼거나 그러면은 한 100km 안팎까지 속력을 낸다고 합니다. 이 아랫부분은 생선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설명한 글인데요. 이거는 굳이 저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 세계 온대 및 열대, 아한대역에 분포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생선인 거죠. 1년생은 체장이 한 70cm 정도 되고요. 한 11년생 정도 되면 230cm까지 된다고 합니다. 수명은 약 한 15년, 2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보통 정어리나 꽁치, 청어, 멸치, 날치, 정갱이 이런 작은 생선들을 잡아먹고요.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종은 최대 3m, 그리고 몸무게가 560kg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최대 680kg 정도 되는 참다랑어가 잡힌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육색은 분홍색을 띠죠. 회, 초밥 등에 주로 사용되고 타 다랑어에 비해서 월등한 품질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다랑어가 다랑어 중에는 가장 비싸죠. 최고의 맛으로 평가되는 어종이지만 이 자원 보존을 위해서 해역별로 어획량이 제한되어 있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양가 얘기하면 DHA, EP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머리에 좋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철 시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이고요. 이때는 지방 함량이 최고조에 달아서 뱃살일 경우에는 100g당 지방 함량이 39g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미나미 마구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남방 참다랑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참치가 북방 참다랑어,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서식하는 남방 참다랑어 이렇게 두 종으로 분류하고요.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육색이나 육질, 지방질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죠. 일본에서는 참다랑어와 이 미나미 마구로를 어종 자체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참다랑어보다는 이제 어체가 좀 작고요. 몸 길이가 이제 2.5m.
무게가 한 400kg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방 참다랑어가 지금 현재 실적 개체수가 붕괴해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생선이 될 가능성도 많은 생선이기도 하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미나미는 자연산이 있고요, 축양이 있고요. 보통 두 가지로 유통되고요. 어체의 크기는 보통 100kg 미만이라고 합니다. 어체가 조금 작아서 지방이나 육질 면에서는 이제 참다랑어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지고요. 가격도 조금 낮다고 합니다. 비교적 고가인 뱃살의 경우에는 참다랑어에는 없는 뼈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조금 아쉽죠. 자, 참다랑어 뱃살인데요. 보시면 부위가 이쪽 배고요. 그 다음에 단면을 보시면 이쪽이죠. 보시면 이렇게 검게 표시해 놓은 이곳에 여기에 지금 뼈가 박혀 있습니다. 자, 축양과 정치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 정치망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이 축양은 뭐냐면요. 축양이란 산란 후 기름기와 살이 빠진 참치를 가두어 두고 먹이를 주어서 기름지게 살찌우는 것. 그러니까는 자연산인데 산란 후에 기름기와 살이 빠진 이 참치를 한 곳에 가두어서 계속 이제 사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양식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가둬 키우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뱃살뿐만 아니라 등살에도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양은 자연산을 잡아서 키웠다 하더라도 뭐 계속 사료를 주고 살을 찌웠기 때문에 뱃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맛을 보면 일반 자연산보다는 조금 느끼한 그런 지방질이 좀 느껴지는 편이죠. 참다랑어의 붉은색은 그 어육에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사후에 체온이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양어선에서는 이제 잡자마자 머리 내장을 제거하고요. 마이너스 60도 초저온 냉동고에 급냉처리를 하죠. 반면에 축양 같은 경우에는요. 가둬놓고 이제 예측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 유통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치백과사전 내용 중 참다랑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다랑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